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당 찾기 그리고 수맥 측정 핵심 비결입니다. 명당을 찾고 그리고 수맥을 측정하고 수맥파를 차단하는 핵심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풍수지리는 자연과 환경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학문이 풍수지리인 것입니다. 제1편 명당 찾기입니다. 명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명당의 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주과학자들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원래 우주는 그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것이 어느 날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폭발을 일으킨 우주는 이처럼 드넓은 공간에 흩어져 있게 됐죠. 우주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가운데 그 중에 좀 더 큰 알갱이를 위주로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든 것이 지구고 그리고 다른 항성이고 행성이죠. 이 사진은 화성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구도 이처럼 화성과 같은 형태였을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주위를 돌게 되었죠. 이렇게 우주를 떠돌던 알갱이들이 지구에 이끌려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운석이라고 그러죠. 큰 운석이 지구 인력에 끌려서 떨어지면서 그 마찰열로 인해서 지구가 죽처럼 녹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에 떠 있는 거죠.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그 4만 킬로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느린 것 같지만 한 점위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구는 시속 1667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는 시속이 약 11만 km입니다. 즉 1초에 약 30km씩 달리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태양,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5행성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지구의 북쪽에서는 N이라고 하는 자력이 나오고요. 또 남쪽에서는 S라고 하는 자력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장이라고 하죠. 영어는 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만 이런 자장이 발생을 합니다. 자장이 있으면 전하가 발생을 하죠. 이 지구에 발생하는 전하는 정전하죠. 전기처럼 흐르는 전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축입니다. 그런데 자장의 축과는 약 11.5도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감싸고 있고 자장이 감싸고 있는 것이 지구죠. 뿐만이 아니라 화산 폭발도 있게 되죠. 지진이 또 끝없이 일어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종끼리는 서로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에 떠 있는 이렇게 녹아 있는 지구는 자체 내 자장과 전하, 자전, 공전, 그 공전하는 와중에 다른 별들의 영향 그리고 화산과 지진 등 여러 영향을 받아서 같은 물질들끼리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이 유유상종이죠. 이 사진은 바위 속에 들어있는 금맥입니다. 모든 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맥상의 형태로 있죠. 금도 맥상의 형태고 동이든 모든 금속, 지하자원이 맥상의 형태로 있죠. 지구가 죽처럼 녹았을 때에 같은 물질끼리 모이고 굳어진 것이 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나타나는 혈토도 그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구의 명당 기운은 어떻게 해서 모이겠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산이 바닥 면적이 넓고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나오는 많은 기운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끌어올려진 기운들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능선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높이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산을 태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용이라고 그래요. 용처럼 꾸불꾸불 간다 그래서 용이라고 그러죠. 또는 내룡이라고도 합니다. 이집트나 남미에 있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원래 왕의 무덤으로 쓰였죠. 그런데 이런 피라미드가 움푹 꺼진 곳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가 넓고 편편한 강가, 산 위에 세워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집트 기자인데요. 여기 왕들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산입니다. 이 아래는 전부 다 여기보다 낮은 평지, 그리고 물이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높은 산 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산 위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워서 지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 이집트의 쿠프입니다. 구글어스를 캡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지대에는 도시가 발달해 있고요. 이 면적이 넓고 높은 이 산 언덕 위에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양쪽으로 청룡백호가 있고 앞에 안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이 궁대수를 띠고 흘러가요. 즉 동양에서 말하는 풍수지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백산입니다. 면적이 아주 넓죠. 지구 내부에서 발산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생기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진 생기는 이렇게 꾸불꾸불 용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면적이 넓고 높은 산을 태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기에 비유한다면 발전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룡이라고 그래서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고압선과 같습니다. 이 고압선이 내려오면서 그대로 멀리 가면 전기가 손실이 생기죠. 그럼 중간에 변전소를 만들어서 전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도 중간에 중조산이라고 그래서 또 소순산이 있으면 거기서 더 충전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산맥을 따라서 내려온 에너지가 명당, 즉 혈이라고 하는 곳에 오면 맺히게 되죠. 이것이 뭐냐 하면 전기로 말하면 전구를 끼우는 데와 같습니다. 그런 전구에 해당되는 이른바 명당, 혈에는 대부분 주변 토질과 다른 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가 죽처럼 녹았을 때 전기작용, 자기작용, 그리고 물리적 작용, 또 여러 가지 인력에 의해서 같은 물질끼리 모여드는 유유상종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명당혈입니다. 이 명당혈에서는 동식물의 생장, 발육,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기, 즉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흉지에서는 흉한 기운이 계속 발생을 하죠. 물론 지리적 변화에 의해서 이런 길한 기운, 유익한 기가 끊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흉지에서 좋은 기가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이런 명당의 좋은 기는 생자, 살아있는 사람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택, 사업장, 사찰, 교회, 또 가축이나 식물 등에까지도 아주 좋은 활력을 주죠. 그렇다면 산소를 잘 쓴다 그래서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본래 풍수의 요체는 동기가몽입니다. 즉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길을 지닌 것끼리는 서로
느껴서 응한다고 하는 겁니다. 풍수의 성전인 금난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수체여 부모. 사람은 몸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본체 듣기. 본체는 그 부모죠. 부모의 유골이 기를 얻으면 유체 수음. 그 나머지 몸이니까 뭐예요? 후손이죠. 후손이 그 음덕을 받게 된다. 기감이 응. 기의 감에서 응하게 되니 귀복급인. 이 귀신 귀자는 조상이 죽은 신을 원래 귀라고 그럽니다. 조상의 혼이 주는 복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시 동산 서북 영종동. 그러므로 동산이 서쪽에서 무너지니 영종이 동쪽에서 응했다. 한나라 무제 때입니다. 한나라 미양궁에 큰 구리로 만든 종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도 불지 않고 누가 종을 울리지도 않았는데 이 종이 혼자서 막 울렸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 당시에 음양오행술에 뛰어난 동방삭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설이고요. 실제로 동방삭은 한 6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동방삭에게 불러서 물었어요. 어째서 이 궁전에 있는 저 큰 종이 울리느냐. 그랬더니 동방삭이 말하기를 이 영종은 저 서쪽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캐온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스스로 울렸다는 것은 그 동산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감흥을 해서 이렇게 울리게 된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도 없고 무전이 없었겠죠. 몇 달이 지나서 그 서쪽에서 장계가 올라왔는데 그날 미양궁에 있는 영종이 울린 그 시각에 서쪽에 있는 동산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장계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가몽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상의 유해가 내 부모의 유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같은 DNA를 지닌 나한테 그 영향이 바로 온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몽입니다. 여기는 소백산 자락 밑에 있는 단양입니다. 이 너머가 구인사고요. 네,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생기가 에너지가 여기 와서 맺혔죠. 그래서 이쪽에 구인사 조실 그런 스님들의 산소가 있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도 말이죠. 자리를 잘못 잡으면 혀를 벗어나서 수맥에다 집을 짓거나 묘를 쓰는 수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관령자로 측정했는데 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는 반드시 수맥이 싸고 내려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 우리 집 33층 2호인데 현관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 서재입니다. 서재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여기 지금 돌았습니다. 다시 여기 서재 의자입니다. 의자. 먼저 여기서 확 돌았어. 지난번에는 확 돌았어요.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돕니다. 항상 여기서 돌았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서재 안에 앉는 자리입니다. 컴퓨터 자리. 이렇게 여기 돌았습니다. 다 앉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갑시다. 거실로 갑시다. 앞으로 가세요. 여기서 끄고. 자, 여기서 또 돌았습니다. 다음에 이쪽 중간방을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당신 미리미리 들어가야지. 자, 여기가
서재도 여기 위치에서 돌고 거실입니다. 여기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파. 야, 여기서 360도예요. 항상 여기서 봅니다. 여기 360도 돌았습니다. 여기입니다. 거실. 자, 그리고 영수로 돌고요. 저 트레드 앞에. 자, 이제 주방까지 갑니다. 그쪽 가요. 주방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번 먹고 돌고요. 또 갑니다. 주방으로. 주방에 갑니다. 주방에 우리 돌 선생이 근무하는데 여기서 한 번 딱 돌았습니다. 침대로 여기서 머리맡에서 지금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방은 요 머리맡과 요 테레비 앞에 요 앞에서 여기서 딱 지난번에 관련자 측정한 결과와 오늘 측정한 결과가 일치합니다.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관련자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정확히 길을 알려줍니다. 이 아파트 안에 과연 명당에 혈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길게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또 가로로 가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열십자처럼 가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로로는 지금 혈이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이 집은, 이 아파트는 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합니다. 여기 작동, 그렇죠?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360도가 넘게 회전을 합니다. 정중앙에서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까지 하면 폭이 한 5m, 6m 정도 되는 그런 넓이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제는 위에 가서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카메라 있는 앞으로 쭉 해서 일직선으로 혈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또 들어가 봅니다. 네. 360도가 넘게 돕니다. 여기가 그 묘의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또 내려갔더니 여기서 또 작동을 하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따라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까지가 이 혈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혈 그 딱 정중앙에 들어가는 그런 산소죠. 이러기 때문에 정순왕후 같은 분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주김씨죠. 알고 보니까 그전엔 뭐 비석도 없고 그래서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주김씨댁 산소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증조부 증조모,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또 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순왕후 조부모입니다. 조부모도 역시 바로 가보죠. 정순왕후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묘의 바로 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이죠. 위에서부터 먼저 측정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작동을 하는, 여기가 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아래 묘의 정중앙이고요. 또 네, 여기가 역시 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넓이가 한 6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묘는 지금 정중앙에 들어갔네요. 위로 가는데 이렇게 작동이 됐다. 또 이렇게 아래도 작동이 되고 옆으로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십자로 이 안에 산소가 들어갔죠. 이런 것을 천심십도라고 그럽니다. 아주 길한 자리로 봅니다. 아파트 안에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사방 주변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작동을 하면 안에도 작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댓글을 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비를 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난 서기 200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경찰청 지하 1층 특수수사대에 잡혀가서 3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쇠붙이로 명당을 찾는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다 그래서 저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밤에 이 사람들이 긴급영장을 쳤습니다. 서울지검 특수일부죠. 지금 중앙지검 특수일부입니다만 거기에 긴급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장을 3번을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당이라고 알려진 종묘라든지 또는 이런 데 가서 검찰 직원들하고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실측을 해서 만약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저를 구속하셔도 좋습니다. 실측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10월 14일 검찰에서 일개 팀이 나오고요. 풍수지리 학자들 해서 서울 종묘에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먼저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검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보고 그래서 이거 작동이 됩니다 해가지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워낙 높은 데서 내려온 하명 사건이라서 금방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8일 날 다른 계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또 같은 장소에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서울지검 특수일부의 다른 계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는 그 계 다른 분들이 나와서 역시 가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가 올라가가지고 그해 연말에 제가 무혐의 즉 무죄죠 무죄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그죠? 여기 주임검사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첨부 종묘에서 관련자를 시험한 상황사진 8장 끝 해가지고 불기소 증명원 이렇게 있죠.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전용원 이렇게 해서 사기 혐의 없음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경찰청 경찰 송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즉 그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 지금 중앙지검 특수부죠. 그 검찰에서 이거를 실측을 한 그런 기구가 바로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관룡자 심용척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험담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룡자 심용척은 모두가 이 똑같은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 판매용 브랜드로는 관룡자로 상표 등록을 했고요. 관룡자, 그리고 심룡자, 또 관룡척, 이건 모두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 상표고요. 심룡척도 국내 등록 상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저희가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에 한자 문화권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표입니다. 그 외에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서구에 팔기 위한 파워스포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등록 상표입니다. 따라서 이 관룡자, 심룡척, 이 기구에 관해서 지나치게 험담을 하거나 또는 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